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이렇게 또 EBS 건물에서 일단 여러분을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 총평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좀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좀 얘기하고 싶어서 자, 이런저런 마련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험은 좀 여러분이 좀 약간 뭐 긴장감을 갖고 시험을 봤겠지만 시험은 좀 평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 시험은 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좀 더 기본 개념 그리고 중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7월 교육청 모의고사 관련된 내용들은요, 하나하나 중요한 개념 그리고 앞으로 공부 방향 이런 것들까지 한번 우리 스튜디오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총평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자리에 옮겨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 경제 과목 모의고사 관련해서 총평의 시간을 본격적으로 스튜디오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그 총평의 시간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 경향, 그 다음에 반드시 체크할 개념, 그리고 문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응원 문구 이렇게 좀 결정을 했는데, 자, 일단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시험 본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 보시고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할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은요, 출제 경향이에요. 출제 경향. 선생님이 그 매 모의고사 볼 때마다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는데, 좀 아무래도 평가원 모의고사와 교육청 모의고사 좀 약간 출제 경향이 다르다. 그런데 그 출제 경향이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문항이 좀 더 단순하고,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수능 문항보다 조금 더 단순하고 제시문의 길이도 좀 짧죠. 그렇다고 문제가 나쁜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6월 평가원보다는 좀 평이했는데 일단 이 7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특징은 뭐냐면 6월보다는 평이했고 작년 7월과는 또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9월 앞서서, 수능 전에 9월 평가원 앞서서 다시 한번 9월 평가원 앞두고 최종적으로 나의 지금 위치,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나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자, 이 정도의 의의를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난이도는 좀 평이했지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띄는 문제들 위주로 좀 몇 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좀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좀 시험에 참여를 하고, 아무래도 다시 도전하는 N수생 학생들은 시험에서 좀 이제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그 등급을 좀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잡기가 평가원과 다르게 또는 수능과 다르게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고득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 뭐 등급이 몇 등급이 1등급 컷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빠르게 좀 문제를 풀어서 고득점을 했다면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 경향이 무난했고 다시 한번 지금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좀 중요성을 가지고요,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개념과 문항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개념 문항에 선생님이 총 7문제를 한번 뽑아봤는데, 자, 그 각각의 문항마다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2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시험지 갖고 계시죠? 자, 2번 문항은 뭐냐면 마지막에 경제생활과 금융 파트에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에 관한 사례를 주고 소득의 내용, 종류들이 있죠. 구분하고 실제 계산 문제까지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지만 금액을 따지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특히 여러분들이 좀 지엽적인 주제고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반복 횟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복 횟수가 적어서 좀 약간 지엽적이어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런 특히 뒤에 있는 단원들의 어떤 주제들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항입니다. 자, 4번 문항은 가장 중요한 유형의 하나죠. 좀 문항은 좀 단순하긴 했지만 특히 어떤 내용이냐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상황을 통해서 잉여 변화를 또는 잉여와 잉여 변화를 따지는 문제니까, 특히 잉여는 기본적으로 수출국, 수입국 상황에서 잉여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수요 공급 파트에서 잉여 변화가 출제가 될 수 있고, 잉여는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꼼꼼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 문제를 맞았다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7월이니까 이 이후에는 특히 기출문항들 분석, 자꾸 반복을 통해서 잉여 계산하는 연습을 좀 시간 단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문항은요, 10번 문항입니다. 탄력성 파트인데 여태까지 탄력성의 문항과는 약간 달랐어요. 이게 달랐다는 게 뭐 완벽하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와 나, 자료가 제시되는 유형이 달라서 문제 접근만 여러분이 빨리 좀 접근만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고난도의 문항이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유형과 약간 좀 다르게 생소하게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약간 처음에 접할 때 이런 좀 반응이 좀 있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번 문항은 다시 한번 탄력성 문제들도 개념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접근하시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입니다. 특히 11번 문제는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고 최근에 계속 수능에 계속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GDP 계산하는 문제를 좀 입체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강의에서 11번 해설하면서 부가가치를 통해서 GDP 계산하는 법, 그리고 총생산물의 가치를 통해 GDP 계산하는 법,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수능에서 2016년에 출제된 이후에 계속 반복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GDP 계산하는 법도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1번도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14번 문항은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14번 문항이 보통 20번에 배치돼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 일단 시장의 균형을 체크하고 그 이후에 가의 정책 또는 나의 정책이 실시됐다면 시장에서 어떤 균형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잉여 변화가 어떻게 생기나, 가장 전형적인 20번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이런 거죠. 문제는 좀 평이했지만 원화가치 변동률, 달러 대비 원화가치 변동률, 위안화 대비 원화가치 변동률을 통해서 통화가치 변동률을 통해 환율 변화를 잡고 환율 변화에 따른 그렇죠? 영향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개념에 충실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수능에도 이 정도 수준 또는 약간 하위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환율은 무조건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우리 7월 교육청에서 킬러 문항으로 출제된 20번 문제입니다. 비교 우위 관련 다시 한번 강조해도 뭐 부족하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비교의 관련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20번 문항의 유형들도 파악하셔야 되고 교육 조건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특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교육 파트, 그다음에 기출 유형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들은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2번, 4번, 10번, 11번, 14번, 18번, 20번 이 유형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문항 관련된 유형들, 그리고 개념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이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7월이에요. 이제 수능까지라고 보면 반환점은 이미 어느 정도 넘었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시기는 이제 넘어섰죠. 그리고 지금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이 끝나고요. 교육평가원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을 해보니 사회탐구 과목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실제 수능은 9월 평가원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조금 더 쉽게 출제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선생님이 보기에 6월 평가원이 작년의 수능과 작년 6월보다도 좀 평이하게 출제됐는데 점수가 실제로 표준 점수와 격차가 크고 학생들이 점수가 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사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월 평가원 점수에 9월 평가 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실제 수능은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수능이 좀 쉽게 나올 거다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7월 이 교육청 모의고사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개념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개념 정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고요. 단 여기서 문제풀이는 기출, 수완이죠.
이제 수특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여러분 최소한 그리고 기출은 2회 이상 반복하셔야 됩니다. 수특 수완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기출은 뭐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수특 수완보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강조를 여러분들 드리는 이유가 수특 수완 문제보다 기출 유형은 대부분 전형적인 수능 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유형이 훨씬 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 따라오시면서 끝까지 준비하시면 수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충분히 만점까지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절대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꾸준하게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수능 그날까지 매 순간 쌤이 여러분들 수능 만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좀 당부 말씀 이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해설 강의 수강한 총평과 해설 강의 수강한 학생들은 수능 완성 이외에 또 약점 공략이라는 단기 강좌가 하나 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추하는 강좌니까 특히 고난도 킬러 기출문항들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좀 자신에게 특히 여러분이 우리 우리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 기출 강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고난도 킬러 약점 공략 그 강의 수강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과 해설 강의 끝나고 다시 남은 강의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교류하고 강의 통해서 호흡하고 절대 지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해설 강의 끝나고도 또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 계속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자,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